세계공항 전문가들이 한국의 인천공항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화려하고 깨끗한 터미널일 뿐이지만 사실 그 발밑지하에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세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천공항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거리와 맞먹는 180km의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청와대와 같은 등급의 국가중요시설 가급 보안 시스템, 그리고 19만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무사고 운영 기록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독일의 한 교통공학 교수가 인천공항을 평범한 아시아공항이라 무시했다가 그 지하 시설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우리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이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또한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의 숨은 이야기들이 널리 퍼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0년 전 저는 베를린 공대 교통공학과 교수로 임용되며 유럽 공항 연구 전문가가 됐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이고 평생 프랑크푸르트, 히드로, 샤를드골만 연구했습니다. 수십 편의 논문을 냈고 동료들 사이에서 공항 전문가로 불렸습니다. 연구실 벽엔 유럽 각국 공항 당국 감사패가 7개 걸려 있었습니다. 제게 유럽은 곧 세계였고 유럽 밖은 참고용 데이터일 뿐이었습니다. 그해 봄 대학에서 아시아 공항 비교 연구를 제안했고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사라 교수님, 인천공항 한번 보시죠. 학과장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아시아 공항들은 겉만 화려하고 시스템은 유럽 모방 수준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최고고 나머지는 그 아래였습니다. 동료 슈테판도 함께 갔고 그는 아시아 건축은 서양 복사본이란 지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결론 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 제가 이렇게 오만해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 베이징 공항에서 제 가방이 분실됐다가 사흘 만에 나왔고 그 사이 학회 발표를 망쳤습니다. 공항 측 항의엔 형식적 사과만 돌아왔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 공항은 규모만 크지 시스템은 멀었다고요. 동료들과 식사 때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시아는 아직이야. 유럽처럼 100년 넘는 노하우가 없잖아.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제 논문들도 그런 논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지나며 슈테판에게 속삭였습니다. 깨끗하긴 하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도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 당연하지. 유럽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랬어. 넓은 공간, 밝은 조명.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유럽 주요 공항 대비 운영 경험 부족.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내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담당자 이메일엔 박서준 차장이란 이름과 공항 지하시설 견학 가능이란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지하시설이라니 프랑크푸르트도 히드로도 다 있는 건데요. 저는 그 문구를 무시하고 지상 터미널 동선 분석이라 메모했습니다. 굳이 지하까지 볼 필요 없었습니다. 슈테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우리 방식대로 하자. 빨리 끝내고 독일 돌아가자.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오만함이 정점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을 이미 평가 끝낸 대상으로 봤고 한국 측 설명은 들을 가치도 없다 여겼습니다. 박서준이란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 안 했고 어차피 형식적 안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논문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돼 있었고 인천공항은 그저 아시아 사례 하나로 한 단락 채울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제 인생 최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본관 앞에서 박서준 차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 한국인으로 정장 차림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사라 교수님, 슈테판 교수님 환영합니다. 인천공항공사 운영부 박서준입니다. 유창한 영어였고 정중한 악수였습니다. 오늘은 터미널 운영 시스템 먼저 보여드리고 오후엔 지하 수화물 처리 시설 견학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상 시설만 보면 됩니다. 슈테판이 거들었습니다. 지하까지 볼 시간 없습니다. 서준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상 위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터미널 곳곳으로 안내했고 운영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 연간 이용객은 7천만 명 넘고 수화물 처리 정확도는 100만 개당 2개 미만입니다. 저는 시큰둥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도 비슷합니다. 차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지하 컨베이어 벨트 총 길이가 180km입니다. 슈테판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80km요? 그건 좀 과장 아닌가요? 서준은 표정이 굳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미 필요한 데이터 알고 있어서요. 차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준은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비빔밥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전 익숙한 게 좋아요. 슈테판도 파스타 시켰고 차장은 혼자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공항통합관제센터는 보고 싶지 않으세요?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 모니터링하는 곳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저희는 연구 목적이 명확합니다. 승객 동선 분석이 전부예요. 슈테판이 거들었습니다. 우린 이론 연구자예요. 서준은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교수님들께 도움될 자료들입니다. 저는 받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어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터미널을 돌아다녔습니다. 승객 흐름,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를 봤습니다. 모든 게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차장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정말 지하는 안 보시겠습니까?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차장님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우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승객들이 돌아봤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슈테판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했어. 시간 낭비할 뻔했잖아. 저녁 무렵 차장은 우리를 배웅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가방 주머니에 대충 넣었습니다. 택시를 타며 슈테판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좀 끈질기지 않아?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슈테판과 공항 라운지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펼쳐놓고 데이터 정리 중 서준이 우연히 지나가다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들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 있으세요? 저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물러났습니다. 슈테판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이제 포기한 모양이야. 당연하지. 우리가 관심 없다는 걸 알아챈 거야. 우리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슈테판, 이 정도면 논문 한 챕터는 되겠지? 충분해. 인천공항 현대적이지만 특별한 건 없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일어서며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한국방송 PD 이서연입니다. 30대 초반 한국 여성이었고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인천공항 연구 중이신가요? 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가 다큐멘터리 제작 중인데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슈테판이 손을 저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천공항 지하시설은 보셨나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지하요? 안 봤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인천공항 핵심은 지하에 있는데요. 슈테판이 끼어들었습니다. PD님, 우린 전문가입니다. 지하시설이 뭔지 압니다. 컨베이어 벨트 몇 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PD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지하 컨베이어는 총 180km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건 과장 아닌가요? 말도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슈테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 공항에 그렇게 긴 컨베이어가 있을 리 없어요.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공식 자료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료야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죠. PD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직접 보시면 되잖아요. 슈테판이 비웃었습니다. 우리한테 집착하더라고요. 지하 하면서. 맞아요. 자꾸 지하를 보라고 하니 짜증났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다릅니다. 지하엔 국가중요시설 가급 보안 시스템이 있고 19만 시간 무사고 기록이 있어요. 슈테판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린 관심 없어요. 그때 멀리서 서준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연이 그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차장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PD가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슈테판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자기네 공항 자랑에 진심이네. 그러게. 아시아에서 1등이면 뿌듯하겠지. 하지만 유럽이랑 비교하면 아직 멀었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자리를 뜰 때 서연이 앉았던 테이블에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뒷면에 진심으로 한번 보세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슈테판이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데이터 수집 끝이야. 모레 독일 돌아가자. 좋아. 인천공항 깨끗하고 넓긴 한데 특별한 건 없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문 쓸 때 한 단락 정도 할애하면 되겠어. 슈테판이 웃었습니다. 우리 결론은 이미 나왔어. 저는 그때 제 오만함이 정점에 달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나흘째 저는 차장의 도움 없이 혼자 공항을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슈테판은 호텔에서 쉬기로 했고 저는 노트와 카메라를 들고 터미널 곳곳을 누볐습니다. 승객 흐름을 관찰하고 체크인 카운터 대기 시간을 측정하고 면세점 배치를 스케치했습니다. 모든 게 제 예상대로였고 특별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노트를 정리했고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논문 자료로 충분하다고요. 오후 3시쯤 출국장 근처를 지나다 서준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 대화 중이었고 저를 보자 잠깐 멈칫했습니다. 사라 교수님, 조사는 잘 되고 계신가요? 그가 물었지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내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차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그는 돌아서서 직원들과 다시 대화를 이어갔고 저는 그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관심 꺼버린 거겠지. 저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승객들은 분주했고 안내방송이 울렸고 비행기들은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서준이 건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틀 전 받았지만 계속 책상 구석에 방치해뒀던 자료였습니다. 심심풀이로 한번 볼까 싶어 꺼냈는데 첫 장에 인천공항 운영 현황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훑었고 몇 가지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간 이용객 7천만 명, 수화물 미탑 제율 100만 개당 2개, 항행 안전 시스템 무사고 19만 시간. 흥미로운 수치들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됨. 가급이라니 그게 뭐지? 저는 핸드폰으로 검색했고 한국어 자료가 나왔습니다. 번역기를 돌리니 청와대, 국정원 등과 같은 등급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공항이 청와대급 보안시설이라고? 그건 좀 이상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중요하지만 청와대급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한국 정부가 과장해서 분류한 거겠지. 홍보용 표현일 거야. 자료를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그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슈테판과 조식을 먹으며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차장이 준 자료 봤는데 인천공항이 국가중요시설 가급이래. 청와대급이라던데. 슈테판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답했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한국 정부가 자기네 공항 띄우려고 그런 등급 준 거겠지. 독일도 프랑크푸르트 공항 중요하게 보지만 굳이 총리실이랑 같은 등급은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 좀 과장된 것 같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인천공항. 오전 10시쯤 저는 마지막 조사를 위해 공항 도착층으로 갔습니다. 국제선 도착 승객들이 수화물을 찾는 모습을 지켜봤고 평균 대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제 스톱워치로 재보니 대부분 10분 이내에 가방을 찾아갔고 이는 프랑크푸르트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수화물 처리 속도, 양호, 유럽 주요 공항과 대등이라고 적었습니다. 한 승객이 가방 손잡이가 부러진 채로 나왔고 직원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완벽한 공항은 없어. 어디나 실수는 있지. 그런데 직원의 대응이 빨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보상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 뭔가 입력하더니 5분도 안 돼 보상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승객은 놀란 표정이었고 이렇게 빨라요? 라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승객은 고마워하며 떠났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분 만에 보상 서류라니 프랑크푸르트는 최소 30분은 걸리는데 약간 인상적이긴 하네. 점심때쯤 저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우연히 인천공항 태풍에도 정상 운영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지난달 강력한 태풍이 한국을 강타했는데 다른 아시아 공항들은 대부분 운영을 중단했지만 인천공항만 정상 운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태풍인데 어떻게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 기사엔 첨단 기상 예측 시스템과 24시간 관제 덕분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태풍이 생각보다 약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 건가?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슈테판과 맥주를 마시며 내일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사라, 이번 조사 성공적이었어. 우리 예상대로 인천공항은 괜찮지만 특별하진 않았어. 슈테판이 말했고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맞아. 논문 쓸 때 아시아 공항의 성장이라는 틀로 한 챕터 쓰면 되겠어. 유럽 따라잡으려 노력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슈테판이 웃었습니다. 완벽해. 우리 결론 변할 일 없어. 저는 맥주를 홀짝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이 멀리 보였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차장이 준 자료를 펼쳤습니다. 국가중요시설 가급이라는 문구가 다시 눈에 들어왔고 저는 핸드폰으로 더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어 자료들이 많았는데 번역하니 전쟁이나 테러 대비 최고 등급 방호시설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공항의 전쟁 대비 시설이라니 좀 과하지 않나? 독일은 그 정도까진 아닌데. 저는 자료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떠나면 끝이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180km 컨베이어가 정말 있을까? 태풍에도 정상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 뭘까? 국가중요시설 가급이 단순 홍보용일까? 19만 시간 무사고가 우연일까? 저는 베개를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과장일 거야. 한국이 자기네 공항 띄우려고 부풀린 숫자들이겠지. 유럽 공항들도 비슷한 수치 나오면 자랑하잖아. 새벽 2시쯤 저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 불빛이 여전히 밝았고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긴 해, 인천공항.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차장이 그렇게 지하를 보라고 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일 떠나면 그만이야.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과 의문 사이에서 싸우고 있었고 결국 자존심이 이겼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내 판단이 맞아. 인천공항은 괜찮지만 유럽보다 특별하진 않아. 하지만 며칠 뒤 그 다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엿새째 저는 슈테판과 공항 카페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인천공항 조사 결론 현대적 시설 보유, 그러나 유럽 공항 대비 운영 경험 부족이란 문장이 적혀 있었고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테판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사라, 우리 이번 조사 완벽했어. 일주일 만에 깔끔하게 끝냈잖아.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역시 유럽이 최고야. 인천공항도 나쁘진 않지만 프랑크푸르트나 히드로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 우리는 서로 잔을 부딪히며 성공적인 조사를 자축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 PD가 카메라 스태프와 함께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들, 아직 한국에 계셨네요. 조사는 잘 끝나셨나요? 저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끝났습니다. 내일 독일로 돌아갑니다. PD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혹시 인천공항의 19만 시간 무사고 운영 기록에 대해 아시나요? 슈테판이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들었어요. 인상적이긴 하죠.
서연이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19만 시간은 약 22년입니다. 개항 이후 단 한 번도 항행 안전 시스템이 멈춘 적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화면을 힐끗 보고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유럽 공항들도 비슷한 기록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도 안전 기록 좋습니다. PD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교수님. 독일 공항들 기록 찾아봤는데 19만 시간 연속 무사고는 없었어요. 인천공항이 유일합니다. 슈테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PD님, 우린 이미 조사 끝났어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들 정말로 인천공항 지하는 안 보고 가시는 건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PD님,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우린 필요 없다고 했어요. PD가 태블릿을 다시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장님이 말씀하신 지하 방호시설은요? 국가중요시설 가급이라는 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홍보용 표현이에요. 한국 정부가 공항 띄우려고 과장한 거죠. 슈테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린 전문가고 그런 거 다 꿰뚫어봐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고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슈테판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자기네 공항 사랑이 대단하긴 해. 슈테판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해는 가. 아시아에서 1등이니까 자부심 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PD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19만 시간 무사고가 정말 유일하다고. 저는 슬쩍 핸드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안전 기록을 쳐보니 몇 건의 사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2015년 활주로 침수 사고, 2018년 수화물 시스템 오류로 3시간, 지연 2020년 겨울 폭설로 이틀간 운영 중단. 저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도 사고가 있었네. 히드로 공항도 검색해봤는데 역시 몇 건의 시스템 중단 기록이 나왔습니다. 2019년 드론 침입으로 20시간 운영 중단, 2021년 전산망 오류로 하루 마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점심때쯤 화장실에 가는 길에 서준을 또 마주쳤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고 저를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라 교수님, 내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여행이었길 바랍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멈칫했고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혹시 지하시설에 대해 물어볼까? 하지만 자존심이 그걸 막았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차장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고 저는 그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한 지하 방호시설이 뭘까? 오후 4시쯤 공항 전망대에 올라가 활주로를 내려다봤습니다. 비행기들이 정확하게 이착륙했고 지상 조업 차량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시계처럼 정밀했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19만 시간 무사고의 비결일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검색했습니다. 인천공항 악천후 대응을 쳐보니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인천공항 폭설에도 정상 운영, 태풍. 와도 멈추지 않는 인천공항, 안개 속 이착륙, 인천공항만 가능. 저는 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아시아 최초로 CAT3B 인증을 받았으며 가시거리 75m에서도 이착륙 가능. 75m라니 그건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인데. 프랑크푸르트는 최소 150m는 필요한데.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뭔가 놓친 건가? 저는 슈테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슈테판, 인천공항 CAT3B 인증 알아? 75m 가시거리에서 이착륙 가능하대. 슈테판이 답했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유럽도 비슷한 기술 있어. 저는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프랑크푸르트는 150m야. 인천이 2배 더 정밀해. 슈테판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라, 너 왜 그래? 우리 이미 결론 냈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전망대 난간에 기댔습니다. 저 밑 어딘가에 180km 컨베이어가 정말 있을까? 국가중요시설 가급 방호시설이 정말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판단을 믿어야 해. 난 5년간 유럽 공항들을 연구해온 전문가야. 저는 전망대를 내려와 카페로 돌아갔고 슈테판과 마주 앉았습니다. 사라, 괜찮아?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내일 떠나자.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짐을 싸며 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천공항 vs 유럽공항을 검색했고 비교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수화물 처리 속도 인천 10분, 프랑크푸르트 15분. 정시 출발률 인천 88%, 히드로 75%. 승객 만족도 인천 92점, 샤를드골 78점. 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인천이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인천공항, 유럽공항 대비 운영 경험 부족이란 문장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커서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이 맞을까? 저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다가 다시 되돌렸습니다. 아니야, 내 판단이 맞아. 숫자만 좋다고 다가 아니야. 저는 노트북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 시설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불빛이 밝았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그곳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곧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슈테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고 통화를 받았습니다. 뭐? 민헨공항이 마비됐다고? 저는 옆에서 귀를 기울였고 슈테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폭설로 사흘간 운영 중단, 수만 명이 발이 묶였다고. 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사라, 큰일이야. 독일에 폭설 왔는데 민헨공항이 완전히 마비됐대. 프랑크푸르트도 절반만 운영 중이래. 저는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고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유럽 주요 공항 사흘간 운영 중단, 폭설로 수만 명 발묶여. 기사를 클릭하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민헨공항 활주로는 눈에 덮여 있었고 히드로 공항 터미널엔 좌절한 승객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기상청 10년 만에 폭설 경보 발령, 공항 제설. 작업 지연 최소 사흘 소요 예상, 항공사들 수백 편 결항 발표. 저는 화면을 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마비됐다고.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프랑크푸르트가? 택시기사가 한국말로 뭐라 하더니 영어로 물었습니다. 유럽 공항 폭설 뉴스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기사가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괜찮아요. 작년 겨울에도 폭설 왔는데 정상 운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핸드폰으로 인천공항 폭설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폭설에도 24시간 만에 정상화, 세계 유일 영하 20도에서도 멈추지 않는 공항 제설 장비. 100대 동원 4시간 만에 활주로 복구. 저는 손이 떨렸고 슈테판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봐, 인천공항은 폭설에도 정상 운영했대. 슈테판이 화면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폭설에 4시간 만에 복구가 가능해? 저는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인천공항은 활주로 10개의 제설 장비 100대를 배치하고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실시간 제설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활주로 지열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눈이 쌓이는 속도를 늦춘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활주로 지열 시스템? 프랑크푸르트엔 그런 거 없는데.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택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저희는 터미널로 들어갔습니다. 슈테판이 속삭였습니다. 사라, 우리 뭔가 크게 놓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해는 사흘 동안 마비인데 인천은 4시간 만에 복구라니. 우리는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갔지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평화롭게 움직이고 직원들은 웃으며 안내하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공항은 정말 다르구나. 체크인 줄에 서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교수님, 슈테판 교수님 떠나시는군요. 저는 돌아봤고 서연 PD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엔 유럽 공항 폭설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뉴스 보셨죠? 유럽 공항들 마비됐다던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PD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인천공항은 정말 다르다고.
19만 시간 무사고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슈테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PD님, 인천공항은 어떻게 폭설에도 멈추지 않나요? 서연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답했습니다. 지하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기상을 모니터링하고 폭설 예보가 뜨면 사전에 제설 장비를 배치합니다. 또한 활주로엔 지열 시스템이 깔려 있어서 눈이 잘 안 쌓여요. 그리고 제설 장비가 100대나 되고 직원들은 교대 근무로 쉬지 않고 일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전 배치, 지열 시스템, 100대 장비, 교대 근무. 프랑크푸르트엔 이런 게 없었습니다. PD가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 공항들은 폭설이 오면 사후 대응을 하지만 인천공항은 사전 예방을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전 예방이라니 그게 19만 시간 무사고의 비결이었구나. 슈테판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하시설이란 게 바로 그 통합관제센터인가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180km 컨베이어, 국가중요시설 가급 방호시설, 다중 백업 전력망 모두 지하에 있습니다. 차장님이 계속 보여드리려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가 거절했죠. 제 목소리는 떨렸고 슈테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PD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요. 교수님들이 봤더라면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쓰셨을 텐데. 저는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제 오만함이, 제 편견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차장이 그토록 보여주려 했던 걸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PD에게 물었습니다. PD님, 지금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지하시설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들 비행기 시간이 2시간 뒤잖아요. 지하 견학은 최소 4시간 걸립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슈테판이 물었습니다. 그럼 차장님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PD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지하 관제센터에 계신 것 같아요. 그곳은 휴대폰이 안 터져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차장에게 사과할 기회조차 없다니. 체크인을 마치고 우리는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슈테판이 말했습니다. 사라, 우리 완전히 틀렸어. 인천공항은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19만 시간 무사고, 180km 컨베이어, 활주로 지열 시스템, 24시간 관제. 이 모든 게 사실이었어. 슈테판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우리가 차장 말을 들었어야 했어. 지하를 봤어야 했어.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 터미널이 보였고 그 지하 어딘가에 제가 상상도 못한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며 저는 핸드폰으로 계속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인천공항 vs 유럽공항, 인천공항 세계 1위 이유, 인천공항 지하시설. 기사들이 쏟아졌고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수화물 미탑 제율 100만 개당 2개, 세계 최저 CAT3B 인증, 75m 가시거리 이착륙 가능, 국가중요시설 가급, 청와대와 같은 보안 등급. 모든 게 사실이었고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게이트 의자에 앉아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인천공항, 유럽공항 대비 운영 경험 부족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줄을 지웠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5년 연구가 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슈테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라, 우리 보고서 다시 써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완전히 새로 써야 해. 인천공항은 유럽을 넘어섰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고 저희는 일어섰습니다. 비행기로 걸어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돌아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준 차장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인천공항.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제야 인천공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됩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이틀 뒤 저는 슈테판과 베를린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뮌헨 공항은 아직도 부분 운영 중이었습니다. 슈테판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사라, 우리 보고서 완전히 뒤집어야 해. 이번 폭설로 확실히 알았어.
인천공항이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알아. 근데 어디서부터 다시 써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본 게 너무 적었어. 슈테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지하를 안 봐서 핵심을 놓쳤어. 바로 그때 제 핸드폰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서연 PD였고 제목은 인천공항 다큐멘터리 자료 공유였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었고 첨부 파일이 5개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지하시설 설명서,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 19만 시간 무사고 달성 비결, 국가중요시설 가급 지정 이유, 박서준 차장 인터뷰 영상. 저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지하에는 총 184km의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가 깔려 있으며 이는 서울에서 강릉을 넘어 속초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고 슈테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184km? 우리가 비웃었던 그 숫자가 진짜였어?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컨베이어는 3층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시간당 수화물 2만 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류율은 100만 개당 2개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슈테판이 자기 노트북으로 프랑크푸르트 공항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사라, 프랑크푸르트는 컨베이어 총 길이가 70km야. 인천의 3분의 1도 안 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이었고 첫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공항의 모든 상황을 감시하며 기상, 보안, 수화물, 전력, 통신을 통합 제어합니다. 슈테판이 히드로 공항 데이터를 찾아보더니 말했습니다. 히드로는 관제센터가 따로따로야. 통합 제어가 아니야. 저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19만 시간 무사고 달성 비결이었고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사전 예방 시스템 기상 예보 24시간 전 분석, 폭설 태풍 대비 사전 배치, 다중 백업 체계 전력망 3중 백업, 통신망 2중 백업, 실시간 모니터링 1,500개 CCTV, 500개 센서로 모든 구역 감시, 교육훈련 직원 연 400시간 이상 안전교육 슈테판이 소리쳤습니다. 사라, 프랑크푸르트는 직원 안전교육이 연 100시간도 안 돼. 인천은 400시간이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국가중요시설 가급 지정 이유였고 첫 단락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청와대, 국정원과 동일한 등급인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전쟁, 테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고 등급 방호시설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가 홍보용 표현이라고 무시했던 그 문구를 떠올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견고한 방호력을 갖춘 시설들이 배치돼 있으며 해저 터널을 통한 다중 전력 공급망으로 한 곳이 끊겨도 공항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슈테판이 비교 데이터를 찾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유럽 공항 중에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된 곳은 없어. 저는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박서준 차장 인터뷰 영상이었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서준이 나타났고 서연 PD가 질문했습니다. 차장님, 외국 연구자들이 지하시설을 안 보고 갔다는데 아쉽지 않으세요? 차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쉽죠. 하지만 이해합니다. 유럽 공항들이 오랜 역사를 가졌으니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인천공항은 그 역사를 기술로 뛰어넘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PD가 물었습니다. 지하시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상은 승객들이 보는 얼굴이지만 지하는 공항의 심장입니다. 180km 컨베이어, 통합관제센터, 방호시설, 전력망, 이 모든 게 지하에서 24시간 돌아가며 공항을 지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PD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차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차장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라 교수님, 슈테판 교수님,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때는 지하까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의 진짜 모습을요. 저는 화면 속 차장의 눈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시했는데도 여전히 정중했고 여전히 초대했습니다. 슈테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 우리가 진짜 바보였어. 차장은 진심으로 우릴 도우려 했는데 우린 그를 무시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리고 PD도 경고했는데 우린 귀담아 듣지 않았어. 슈테판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우리 다시 가야 해. 인천공항에. 제대로 보고 와야 해. 저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차장이 우릴 받아줄까? 슈테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야 해. 사과하고 다시 배워야 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서준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 가방 주머니에 대충 넣었던 그 명함이었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펴며 이메일 주소를 확인했고 노트북으로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준 차장님께 저는 독일 베를린 공대 사라 교수입니다. 며칠 전 인천공항을 방문했다가 차장님의 제안을 무례하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메일을 보내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제 핸드폰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서준이었습니다. 사라 교수님, 슈테판 교수님께 메일 잘 받았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저희도 교수님들께 실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께서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신다면 저희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안내하는 모든 곳을 다 보셔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차장은 우리를 용서했고 다시 초대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고 슈테판도 눈가를 닦았습니다. 사라, 우리 다음 주에 가자. 이번엔 제대로 보고 오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조건 전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슈테판과 함께 다시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이번엔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편견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본관 로비에서 서준 차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고 우리를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수님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장님,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슈테판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오만함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인천공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모든 걸 배우고 싶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그럼 먼저 지하로 가시죠. 우리는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고 차장이 카드를 찍자 지하 5층 버튼이 활성화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보게 되는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천장엔 파이프와 전선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입을 벌렸고 슈테판도 말을 잃었습니다.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지하 수화물 처리 구역입니다. 보시는 컨베이어 벨트가 총 184km입니다. 저는 컨베이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84km가 진짜였어. 슈테판이 물었습니다. 차장님, 프랑크푸르트는 70km인데 어떻게 이렇게 긴 컨베이어를 관리하시나요? 서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모든 컨베이어에 센서가 달려있고 이상 징후 포착되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만 개의 수화물이 이동 중입니다. 오류율은 100만 개당 2개 미만이고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걸으며 컨베이어를 따라갔습니다. 차장이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지난번에 제가 지하 방호시설이라고 언급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홍보용 표현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서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청와대, 국정원과 같은 등급입니다. 이는 전쟁이나 테러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최고 등급 방호시설을 의미합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차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는 견고한 방호력을 갖춘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해저 터널을 통한 다중전력 공급망이 연결돼 있습니다. 해저 터널이요? 슈테판이 놀라 물었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천공항은 섬이지만 육지로부터 해저 터널로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그것도 3중 백업 체계로요. 한 곳이 끊겨도 두 곳이 끊겨도 공항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갔고 거대한 금속 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통합관제센터입니다. 24시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항을 지키는 곳입니다. 차장이 카드를 찍자 문이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벽이 눈앞에 펼쳐졌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기상, 보안, 수화물, 전력, 통신을 통합 제어합니다. 저 스크린에 보이는 게 실시간 공항 상황이고 1,500개 CCTV와 500개 센서가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상 담당 이사 최지호입니다. 폭설 대응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호 이사가 화면을 조작하자 기상 데이터가 떴습니다. 저희는 24시간 전에 폭설을 예측하고 사전에 제설 장비 100대를 배치합니다. 또한 활주로엔 지열 시스템이 깔려 있어 눈이 쌓이는 속도를 늦춥니다. 작년 겨울 폭설 때도 4시간 만에 복구했고 단 한 편의 결항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독일 폭설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슈테판이 물었습니다. 이사님, 19만 시간 무사고는 어떻게 달성하셨나요? 이사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사전 예방입니다. 저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꾸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만 시간은 약 22년입니다. 개항 이후 단 한 번도 항행 안전 시스템이 멈춘 적 없습니다. 이는 세계 유일 기록이고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공항을 지켰습니다. 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유럽 공항들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10년간 시스템 중단이 5번, 히드로는 7번, 샤를드골은 9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0번입니다. 0번이라는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5번, 히드로 7번, 샤를드골 9번, 인천 0번. 서준이 우리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CAT3B 시스템 운영실입니다. 인천공항은 아시아 최초로 이 인증을 받았고 가시거리 75m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담당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유럽 공항들은 대부분 150m 이상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그 절반입니다. 안개가 심한 날에도 다른 공항들이 마비될 때 인천공항만 정상 운영합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지하를 돌아다녔고 모든 것을 봤습니다. 180km 컨베이어, 통합관제센터, 방호시설, 다중전력망, 제설 시스템, 기상 예측 시스템. 저는 계속 메모했고 슈테판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게 충격이었고 모든 게 감동이었습니다. 차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인천공항의 목표는 단순히 세계 1위가 아닙니다.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천공항은 한국의 자부심이었고 한국의 기술력이었고 한국인들의 혼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슈테판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고 서준이 조용히 물을 건넸습니다. 교수님들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차장님, 저희가 정말 틀렸습니다. 인천공항은 유럽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세계를 넘어섰습니다. 역시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22년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24시간 쉬지 않고 이 공항을 지켰습니다.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의 그 말이 저희에겐 가장 큰 보상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서준과 악수했고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차장님, 제가 이 경험을 논문에 쓰겠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알아야 합니다. 독일로 돌아온 뒤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논문 제목을 유럽 중심 공항 연구의 한계와 한국 인천공항의 혁신 시스템으로 바꿨고 석 달 동안 밤낮 없이 작성했습니다. 180km 컨베이어, 19만 시간 무사고, 국가 중요 시설 가급 방호, CAT3B 인증,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아시아 최고가 아니라 세계 공항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다. 논문을 학회에 제출했고 동료 교수들이 놀랐습니다. 사라, 내가 인천공항을 이렇게 극찬하다니. 프랑크푸르트보다 낫다고?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컨베이어 길이는 3배, 무사고 시간은 유일, 폭설 대응은 4배 빠릅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동료들은 제 논문을 읽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서준의 이메일을 알려줬고 꼭 지하까지 보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달 뒤 제 논문이 유럽교통공학회지에 게재됐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독일 교수,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로 평가라는 헤드라인이 뉴스에 났고 저는 여러 학회에서 발표 요청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곳곳에서 강연했고 청중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75m 가시거리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까? 정말 22년간 단 한 번도 시스템 중단이 없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받고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제 연구실로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인천공항 연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학생에게 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나도 인천공항을 무시했어. 유럽이 최고라고 믿었지. 하지만 가보니 완전히 달랐어.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 한국에선 기본이야. 학생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도 가봐야겠어요. 저는 차장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분께 연락해. 그리고 꼭 지하까지 봐. 그게 핵심이야. 몇 달 뒤 슈테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라, 내 논문도 나왔어. 한국 인천공항의 건축 혁신과 유럽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저는 축하했고 우리는 통화하며 웃었습니다. 슈테판, 우리가 그때 지하를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슈테판이 답했습니다. 평생 틀린 논문을 쓸 뻔했지. 차장님께 정말 감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초대해줬으니까. 한국인들의 관대함도 배웠어. 그해 여름 저는 다시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독일 항공청 관계자들을 데리고 왔고 서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사라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과 오셨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차장님, 이분들께도 인천공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차장이 미소를 지으며 안내를 시작했고 독일 관계자들은 지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22년간 무사고가 가능합니까? 저는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사전 예방, 다중 백업, 24시간 관제,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견학을 마치고 우리는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장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인천공항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차장님, 솔직히 말하면 인천공항은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처음엔 유럽과 비슷할 거라 생각했고 두 번째 방문 때는 유럽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19만 시간 무사고는 세계 유일이고 180km 컨베이어는 세계 최장이며 CAT-3B는 아시아 최초입니다. 차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은 공항을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인데도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려 한다니.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저는 차장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제가 독일 돌아가서 후배들에게 꼭 말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을 배우라고, 한국을 존경하라고. 서준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공항을 떠나며 저는 터미널을 돌아봤습니다. 이 공항 지하에 180km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십 명이 24시간 일하고 19만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비행기에 오르며 슈테판이 말했습니다. 사라,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틀렸다는 걸 깨달을 기회를 얻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 임무는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거야. 인천공항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인천공항, 세계 공항 산업의 미래였고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가 봅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고 저는 그곳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평생 한국을 응원하겠다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